젠틀맨 H. 자, 항상 시사 문제를 직격으로 푸는 젠틀맨 H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는 문제적 인물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푸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 아닙니다. 극우파들, 대한우파들이라는 기성의 우파와는 다르게 새롭게 이제 우파 운동을 하거나 좀 극우 성향을 띤 이런 세력들이 그간 푸틴을 우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그들은 푸틴을 반공 극우주의자, 반공 민족주의자, 우파 민족주의자처럼 이렇게 말해왔고, 또 독실한 기독교주의자처럼 러시아 정교회의 기독교주의자처럼 취급을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푸틴이 망해가던 러시아의 경제를 살리고 혼란하던 러시아를 정리해서 강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소련의 공산당과는 근본적으로 선을 긋고 사는 그런 오늘날 러시아를 그래도 회복시킨 인물처럼 이야기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세계의 패권을 갖다가 수십 년간 유지하도록 러시아를 되살린 지도자. 그래서 마치 트럼프나 푸틴이나 같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모자라는 그야말로 역사적 인식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는 뭐特빠니 이런 자들이 주로 푸틴을 숭상하지요. 프랑스의 지금 대선에 가장 유력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 마리 르펜, 그리고 또 제무러, 또 대선 우파 후보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의 살비니, 또 전 총리 했던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브라질의 대통령 보우소나루, 또 영국 독립당 당수 나이젤 페라지, 이런 우파적, 극단적 우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트롱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푸틴을 좋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자기 철학이 없다는 거죠. 지금 대한우파나 극우파가 철학이 없기 때문에 그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지지하는 이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보편적 이 상식과 원리, 또 도덕 이런 부분에 기반을 두고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철학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잘 나가는 인물로서의 푸틴, 또 그리고 러시아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정리해서 지금 18년째 러시아를 다스리고 있는 푸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존경심을 표시했다가 지금 푸틴을 찬양했던 사람들은 러시아의 대학살극 앞에서 전부 정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푸틴하고 친했던 사람 중에 지금 무사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의 마크롱이 대선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저것은 신자유주의자의 앞잡이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서민들이 마크롱에 돌았을 거다. 그게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의 빈곤층들이 좌파가 아니라 극우파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 르펜이 푸틴을 찬양하지만 않았어도 그는 이번에 대통령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의 실수, 자기 철학의 부재에서 나온 실수가 지금 정치 생명을 흔들고 있죠. 자, 그런데 푸틴 지금 러시아에서 18년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엘친이 말년의 병과 알코올 중독에 걸려서 흔들릴 때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하다가 엘친에게 발탁이 되어서 갑자기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4개월 만에 엘친이 조기하야 하면서 러시아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8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더 해먹으려니까 이제 연임은 되는데 세 번째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총리하던 똘마니를 메드베데프라는 친구를 대통령으로 꼭두각시로 앉히고 자기는 총리로 내려가서 또 4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어서는 연임 제한을 없애버려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 산술적으로는 2036년 84세까지 해먹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사실상 민주주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러시아의 황제가 된 거죠. 자, 무지한 푸틴을 찬양하는 극우파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러시아 사람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역사상으로 한번 보세요. 과거에 유럽에
이 황제들이나 왕이 다스리고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었죠. 중세 시대는요. 그것이 나중에 근대 민주국가를 만들어 갈 때 그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입헌 군주주의 또 민주주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유럽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살만한 사람은 러시아까지 안 갔고 바이킹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땅이 없으니까 남들이 차지 안 하는 추운 그 지역을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피트 대제라고 하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만드는 그 황제 이전에는 굉장히 낙후된 국가로서 존재했습니다. 유럽의 변두리였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피트 대제, 에카테리나 여제 이런 사람들을 거치면서 러시아가 좀 강국인 것처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모든 측면에서 역사, 가치,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주의 뭐 이런 부분에서 유럽의 국가들을, 서유럽의 국가들을 따라올 수 없는 후진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굉장히 후진적인 지역으로 남아있다가 모순이 누적될 만큼 됐다가 농노와 노동자들,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에 의해서 이 소련이 됐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재정이요. 모순이 워낙 많았으니까. 자, 소련이 됐는데 소련에서는 레닌, 스탈린,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의 황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죠.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했지만은 소련에는 학살과 그리고 강제적인 노동 그리고 강제적 이주, 굶겨 죽이는 일 이런 것들이 난무했지 정적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 그게 민주주의적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소련이요 군사력만을 가지고 91년까지 버티다가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소련이 해체되고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러시아 공화국이 되었을 때 이 러시아 공화국이 민주적으로 발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모택동이 죽고 덩소팽이 이렇게 나서면서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올 줄 알고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시켜주고 중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도와준 건 그 오판이지요. 마찬가지로 러시아 공화국이 잘 될 거라고 보고 그걸 살살 달래면 나중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정상적인 민주국가가 될 거라고 다들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때 엘친이 알코올 중독자이다시피 했으니까 이제 곧바로 러시아 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권력을 얼마 가지 못하고 놓치죠. 그걸 푸틴이 물러받아서 그야말로 러시아의 황제로서 지배해야 러시아 국민들이 복종하고 꼼짝하지 못한다는 걸 푸틴이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더 후퇴하게 된다. 그래서 푸틴은 권력을 잡고 나서 정적을 암살하고 투표를 조작하고 반대 정파들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또 러시아의 재벌이라는 올리가리라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집어넣고 그래서 TV 영상을 보면 재벌들이 푸틴 앞에 가서 뚝 앉아있고 하나씩 와서 재벌들의 권한을 자기가 통제하는 부분에 사인을 하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씹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일어나서 서명해 하면서 이렇게 압박하니 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재벌은 다 뺏어버리고 징역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의 모든 돈 되는 사업을 다 장악해요. 러시아에서 돈이 되는 것은 이 풍부한 자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되는 것이 뭡니까? 석유, 가스, 원자력 이런 거예요. 그걸 푸틴이 다 장악했습니다. 사실상 푸틴 회사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재산이 무려 230조가 넘는다. 그래서 개인 자산으로는 세계 1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푸틴이 이제 러시아를 장악해고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이 도전하는 세력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러시아에 푸틴에 도전하는 유일한 정치인 나발리. 그를 암살하려다가 지금 깜빵에 가다 놓고 지금 수년간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더 이상 데모를 안 한대요. 반전 데모를.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이제 데모하면 깜빵에 몇 년을 보내버리겠다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빛의 속도로요. 그러니까 반전 데모 한번 하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데모를 못해요. 엊그제는
수업 시간에 선생이 자, 이런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니까 학생이 녹음을 해가지고 경찰에 갖다 줘서 선생이 바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지금 단계까지 러시아가 가고 있어요. 그간에 러시아를 잘못하던 많은 서방의 지도자들,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고 석유를 받고 그러면서 살살 달래면 그렇게 무리한 짓을 안 한다. 대체로 서양의 이 지도자들은 푸틴이 영 막가는 일을 하지 않는 나름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굉장히 오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도 정보기관이 있을 거고 또 정치를 평가하는 분석가들도 있을 거고 많은 정보 공직자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푸틴이나 러시아 사회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젠틀맨 H는 참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러시아라고는 블라디보스톡 2번 간 게 다예요. 저 러시아의 한참 밴들이죠.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는 12,000km인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게 단데 제가 러시아를 가보고 밴두리까지 가보고 딱 느낀 부분은 뭔가 하면 저 나라는 구제불능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국민 대다수가요. 그러면 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민주주의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대통령을 뽑고 투표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황제를 위해서 가서 오늘 황제 축하드리는 날입니다라고 그냥 투표함에 집어넣는 이런 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스스로가 구소련이 훨씬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푸틴이 구소련의 스탈린이나 레닌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푸틴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독재자가 이 나라를 꽉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푸틴이 2000년대 이제 넘어서 자원을 팔아가지고 한때 러시아의 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국을 앞서서 GDP 8위까지 갔어요. 지금은 한국이 10등이고 11등까지 떨어졌죠. 그때 러시아가 살아난다 해서 러시아의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좀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푸틴을 좀 지지했고 나머지 러시아의 무지한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그래도 푸틴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푸틴이 없으면 전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여길 거고 러시아는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해체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한 번도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제대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 황제 밑에 살다가 또 공산주의 지도자 밑에 살다가 그것도 이름만 바꾸면 황제입니다. 공산주의 황제죠. 지금은 푸틴 황제 밑에 삽니다. 푸틴은 끊임없이 러시아 국민들한테 지가 전투기나 폭격기를 모는 장면, 그리고 호랑이를 마취총으로 이렇게 기절시키는 장면, 그리고 영하 40도의 얼음물에 들어가는 장면, 우통을 벗고 백마를 타는 장면, 이런 거를 연출시키면서요, 마초적 러시아의 강력한 스트롱맨 이미지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 주입시키죠. 그래서 푸틴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한참 지각을 했죠. 50분인가 지각을 해요. 어디를 가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 나라에 그 메르켈이 만나러 갔는데 메르켈은 개를 무서워해요. 개 중에 시커먼 커다란 사냥개를 메르켈 만나면서 풀어놓은 거예요. 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메르켈이 겁을 먹고 푸틴 하는 말에 전부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요. 얼마 전에는 마크롱을 길이 12m짜리 책상 끝에다가 앉혀놓는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게 있어요. 막 가면 막 갈수록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하고 서방의 지도자들도 존중하더라. 자, 그런데 이런 거를 보고 푸틴이 우파다. 그리고 극우파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푸틴하고 미국의 트럼프를 연결시켜서 둘 다 스트롱맨이다 하면서 좋아했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푸틴을 좋아했고 트럼프는 푸틴을 천재라고 부러워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많은 서양에서부터 극우파들이 대략 머리가 나쁘고 좀 골이 비었어요. 푸틴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잘못해서
푸틴이 쳐들어갈 짓을 했다고 양비론으로 이야기하고, 한국에도 그런 극우파의 끈아풀들이 많이 배운 사람, 해외 유학을 가서 교수까지 하는 사람이 푸틴을 찬양하는 이런 일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푸틴이 교묘하게 자기의 이미지를 포퓰리즘 속에서 스트롱맨으로 감추어 오다가, 자,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조지아를 침공하고, 그리고 올림픽에 나간 자기 나라 선수들을 도핑, 즉 약물을 복용시켜가 금메달을 따도록 만들어서 지금 러시아 이름으로 올림픽 참가도 못하게 돼 있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세계 빙상 경기가 갑자기 취소되는 그런 위기가 놓였는데 푸틴이 아이고 그거 또 싼값이잖아. 우리가 할게 해서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자기 나라에 그 대회를 유치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푸틴을 이렇게 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떠받들다가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부차에서 대학살극을 조직적으로 연출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이제 푸틴은 히틀러처럼 그야말로 대량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요, 러시아의 역사나 배경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푸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푸틴의 지지율이요, 러시아에서 83%에서 90% 나온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를 실제로 투표로 지지를 이렇게 물어도 김정은이도 뭐 99%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푸틴의 행태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자포자기적 지지를, 그 사람들 중에 60%는 소련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서방의 민주주의를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죠. 자, 푸틴은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 건으로 쿠데타가 나서 무너지지 않으면 지가 늙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러시아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과거에 러시아 황제들이 혁명이 나지 않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젠틀맨 H는 푸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지도자다, 독재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푸틴이 얼마나 부패한가 하면 러시아 사회는 모든 것이 푸틴한테 다 넘어가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에 이 마피아가 유명한데, 러시아 마피아가 미국도 상당히 지배하죠. 그런데 어느 마피아를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푸틴이 돈 받아먹고 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마피아의 진짜 두목은 푸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재벌들은 전부 일정하게 푸틴한테 수익을 갖다 바치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 푸틴, 러시아는 푸틴 자기 겁니다. 저런 지도자를 우파 민족주의적 지도자라고 찬양하는 대한민국의 일부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푸틴, 러시아는 네 거 아니야. 네 맘대로 될 것 같이 너 오래 못 가. 나의 쌍근 총을 받아라. 젠틀맨 H.